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다음 주 월화수 이제 추석이고 이제 목요일부터 개장이 되어 가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장 마감을 1.99%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조금은 더 아쉬운 그런 흐름이죠. 고가가 한 5%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이게 올라갈 거고,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흔들기는, 이런 흔들기에 대한 조정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이런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갈 만한 재료들, 그리고 우리가 뭐 대왕고래 테마, 그리고 동해가스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결국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사를 우리가 투자를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익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우리나라에 애국심이 있어서 이 공기업을 나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내가 돈을 벌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흐름을 보면요. 물론 이게 정보 정책 테마로 움직이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 한국가스공사가 지수의 흐름에는 또 상관없이 흘러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글로벌 증시나 이 지수의 흐름에 영향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개장하고 나서 나올 만한 큰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테마로서 이 추석 동안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석 기간 동안 분석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 공사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정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따른 또는 최근에 이제 9월 우리가 다음 주에 개장되고 나면 제 9월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11월 또 대선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공무원들이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발표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마다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참 복잡하게 볼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최근 약 4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서 이거를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이런 수급에 뭐 중요하긴 하겠죠. 중요하긴 하겠는데 올라갈 종목들은 고가에서도 세력들은 다 매집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누구예요? 개인들 아닙니다. 개인들 아니에요. 네. 결국에 세력들의 돈을 끌어올린 거고, 이 단순하게 이런 구간들에서는 기존 개인들의 물량 털기가 너무나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좀 털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타점을 잡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는 10월 초까지 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고점. 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어 간 다음에 또 한 번의 지수의 하락과 함께 우리에게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기 고점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어요? 이 현금화를 적어도 50% 이상은 해놔라. 그래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수의 하락에 의한 주가가 또 저점을 향해 갈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그건 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뭐 금리 인하나 이 나스닥 시장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사들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왕고래나 이런 테마에 대한 언론들 기사들이 나오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보고서 얘네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표가
시황이 좋게 나오면 이 테마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이제 나스닥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 랠리로 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제 3, 4년 만에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건 이 0.5, 25bp를 인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또 고용 지표나 CPI나 PPI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0.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 기대감은 분명 주가에 반영이 되어 갈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리고 10월 초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이 나올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트릭에 속으면 안 된다. 자, 볼게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금리에서 이제 인하를 시작했단 말이죠. 이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008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처음 시행을 할 때는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요. 자,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사람들도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받죠. 그리고 경제가 뭔가 안 좋은 기류가 흐를 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라는 처방을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약을 먹었다고 바로 내가 1시간 만에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조정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가 현금화를 해놓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 대응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제 테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나스닥 시장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흐름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들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들도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 추석 기간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이 한국가스공사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가스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 그리고 그 시황, 이게 요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추석 연휴 동안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보신다라고 해도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시겠고 제가 결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 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업 분석에 상당히 가치를 두고서 내가 반도체를 잘 알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기업 분석을 막 해보다 보니까 이 A라는 기업이 제일 좋아 보여. 야, 여기에 투자해야 돼. 여기 대박이야. 이거 몇 년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대박 나. 라고 하면서 돈을 막 넣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야? 이상하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르게 흘러가네? 막 손실이 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벌까요? 어떤 또 B라는 사람이 있어. 야, 나는 반도체는 잘 몰라. 근데 쫙 봤어. 야, 이거 B라는 기업 타점 너무 좋은데? 이거 타점 정확하게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수익이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트렌드는 기업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이 타점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돈을 번다고요. 물론 제가 기업 가치와 재료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
이런 테마던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테마던 정보 정책 주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 브리핑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해 나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앞으로 박프로와 함께 이런 점들 꼭 같이 해 나가면서 명절도 잘 보내시고 제가 또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